네, 링 밖으로 나간 박치기왕 매주 금요일에 만나고 있는데 이번 주는 금요일이 추석 연휴라서 오늘 모셨습니다.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자리하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예,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거의 100%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반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래요. 예. 사실 저도 찬바람 불면 이재명 대표는 교도소 갈 것이다. 99% 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예. 그 원님 재판을 할 줄은 몰랐죠. 원님 재판은 뭐죠? 뭐 옛날에 원님들이 마음대로 재판하듯이 이번에 그 영장 기각 사유를 읽어보면서 판사께서 이 원님 재판을 한 것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분명히 증거인멸 그 혐의는 인정된다고 해놓고 또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. 또 직접 증거가 없다. 뭐 또 이화영 그 부지사의 진술은 있지만 그것이 뭐 재판 과정에 이런저런 저 앞으로 그 진술이 있을 것이다. 또 이재명 대표의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정당의 대표이고 국민의 이 감시 감독을 받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뭐 그런 증거인멸 내지 또 그 혐의를 입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완전히 배제할 만큼 그런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.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참 저도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내용으로 그 영장 기각 사유를 발표할 수가 있을까. 차라리 그냥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. 이렇게 통상 쓰는 한 줄로 영장을 기각했다면 오히려 그냥 뭐 그러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영장 기각 사유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.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뭐 대변인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여하튼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지금 상황 아닙니까? 뭐 그렇게 됐죠. 현실적으로 야당 대표가 구속된다는 것을 뭐 당연시 기정사실화 했었잖아요. 예, 또 그런 상황이 그 국회에서 이미 체포구속 동의안이 한번 기각되고 부결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체포구속 동의안이 민주당 의원들까지 합세를 해서 결국에는 처리가 되었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었거든요. 이럴 경우라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말대로 대장동 사건 때 영장 심사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자신의 소명을 할 일이지 그때는 기각시키고 지금 와서 그때는 부결시키고 지금 와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이런 사실 자체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좀 불합리하다.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지금 혐의 사실을 합쳐서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를 하는 기회를 가졌다면 이재명 대표도 떳떳하고 또 민주당으로서도 이른바 사법 리스크의 반은 덜어내고 정당을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태로 간다면 재판을 그냥 두 군데에서 계속 그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올 텐데 예. 뭐 그것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은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좀 부족하다. 혐의는 있지만 뭐 직접 증거가 없지 않느냐. 뭐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영장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는 계속 끌고 당을 운영해가는 리스크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. 그러나 되었죠. 제가 반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
검찰의 시간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.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 심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이제 시간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검찰의 그 검찰발 기사랄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줄어들 것이고 사법부의 시간일 때는 검찰과 변호인들의 주장이 그래도 혼재돼서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런 것들이 그동안의 검찰의 수사로 물론 검찰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여당에게 좀 유리하게 흘러갔던 전국이 사법부의 시간이 되면 이게 지금 뭐 혼재돼서 나오기 때문에 좀 반반이 되지 않나? 그러면 여당은 검찰이나 사법부 특히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의 어떤 유리한 점 이런 거에 없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. 여당은 이제 예. 그 수사 과정 내지 수사를 통해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생각은 접어야죠. 그리고 또한 뭐 그러한 과정이 예.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. 검찰이 지금 뭐 또 성남에 무슨 호텔 관련 비리를 수사한다 이런 여러 가지도 국민들에게는 이제 막 크게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좀 식상할 가능성이 왜냐하면 있죠. 지금 대장동 사건 또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백현동 사건 뭐 이런 중요한 예. 그 지난 대선을 달구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단은 이번 영장 기각 사태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. 물론 재판을 받으면서 뭐 여러 가지 공방이 있겠지만 이제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민생을 놓고 직접 정책 대결을 하고 겨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죠.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당장 그 어떤 통합적인 행보를 이재명 대표가 돌아와서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? 아니면은 일종의 피해 숙청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기도 하던데 그렇게 후자로 갈 거라고 보세요? 아니 우리 앵커께서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잘 모르십니까? 아직도 몰라요. 그 성질을 잘 모르십니까? 아니 저 인터뷰 3번밖에 못 해봤잖아요. 김재원 최고랑은 지금 뭐 한 2년 이상 지금 만났죠. 제가 저 네. 인터뷰 끝나고 네. 이재명 대표님이 형수님께 쌍욕을 하던 그런 목소리를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네. 그분의 성향은 네. 그걸 벗어날 수가 없죠. 근데 저는 다만 당분간 말로는 뭐 여러 가지 그 화합의 모습을 보일지 몰라도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이 민주당을 자신의 당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제 이번 총선에 뭐 공천이든 모든 것을 당 운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. 그리고 그것이 지난번 그 대선 이후에 뭐 대선 과정은 어쨌든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저 대결 구도였지만 대선이 끝나고 그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당 대표가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당헌 당규도 개정해서 자신이 이런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때도 밀려나지 않는 그런 장치까지 갖췄거든요. 예. 뭐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이미 이런 계획을 착착 진행해 왔다고 봐요. 원래대로 하면 이 상태에서 기소가 되면 이미 대표직에서 물러났어야 돼요. 근데 그것까지 모든 장치를 갖추고 지금 이 상태에 왔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조금 불리한 내용의 발언 또는 당내에서 비명계라고 지칭되었던 분들 예.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민주당을 벗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근데 그게 이제 그 바로 직전에 체포영장이 가결됐었을 때 그런 원심력이 작용하는 것과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을 때 구심력이 작용하는 상황은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. 네. 예.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직전까지는 분당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하나로 뭉치게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상당히 불리한 거 아니에요?
뭐 어찌됐든 예. 국민의힘이 지금 뭐 이 상태에서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따질 것이 아니고 예. 국민의힘도 이제 내부를 돌아보고 내부의 그 결속을 다져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보고요. 예. 우리가 흔히 총선이나 선거 때 되면 환상에 빠져 있어요. 30% 보수, 30% 진보, 그렇죠. 40% 중도 예. 이러는데 실제 중도라는 분들을 끌어온다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에서 결국은 당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되게 굉장히 많았거든요. 예. 우리가 투표율이 60% 아주 그 격렬한 선거의 경우에 70%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60%라는 것 자체가 중도 30% 보수 30%가 투표한다는 의미잖아요. 예. 그러면 그 40% 있는 중에 그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을 끌어오는 그 노력 또는 진보 진영은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을 끌어오는 노력을 해야 되지. 저 투표하지 않을 분들을 마치 투표한 우리 편으로 끌어온다고 생각하고 당의 중심을 막 옮겨가면 결국은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곳으로 빠지거든요.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진영 내부 우리 또 당 내부를 돌아보면서 결속을 해가면서 이제 확장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 어제 보수 언론인 윤여준 전 장관이랑 인터뷰를 했었거든요. 근데 만약에 강서구청장을 지면 꽤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지면은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비대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? 그 그런데 선거는? 뭐 저는 그 윤여준 장관님을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지만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까지 예측한 것이 맞았던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요? 그리고 국민의힘은 비대위를 가동할 이유가 없는 당이에요. 대통령의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비대위를 가동할 필요가 있을까? 저는 그런 생각이고. 여하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판세는 저는 약간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흘러간 점은 있어요. 왜냐하면 어제 그 뭐 대대적인 그 선대위를 구성했던데 사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면 김태우 후보자 이름만 나왔지 뭐 민주당 후보자 이름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김태우 후보자가 뭐 옳든 그르든 김태우 후보자 인지도는 훨씬 높지. 그리고 뭐 좋든 싫든 이렇게 되면 선거에서 김태우 후보자 이름값을 찾아오는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. 김태우 중심으로. 그리고 이 선거는 강서구청장이라는 기초단체장 선거거든요. 그렇죠. 그렇게 해서 김태우를 사면 복권시키고 다시 저 구청장 선거에 내보낸 이유가 이 사람을 내세워서 강서구를 좀 더 지금 강서구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결하겠다라고 이름값을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강서구청장 김태우 후보 개인적인 그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.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갔으니까. 김재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.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.